저축을 못하는 것들의 대부분 보면 이거는 꼭 써야 되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 최소한 부모님께 얹혀 사는 사회초년생이다라고 한다면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하는 걸 목표로. 저희 이제 월부 회사 직원의 가계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러면 이제 미래는 뻔합니다. 그래도 우리 적금 붓고 있어. 그렇지. 아니에요. 이거 의미 없어요. 전혀 의미 없고 정말 큰일인 거고.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월급 인상보다 정말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무섭죠. 예. 그래서 배달비가 또 배달비까지 오르다 보니까 그럼 집에서 해 먹어야 되나 싶다가도 이제 또 그 식재료 값을 보면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매달 월급은 들어오는데 정작 저축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저축을 못하는 건지 고물가 탓인 건지 이게 알려주십시오. 고물가 탓에 저축이 어려운 것도 있긴 한데 고물가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저축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200만 원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시면서 100만 원 이상씩 저축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 뵙고요. 그런데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벌면서 사회초년생이 그러면 뭐 대기업 정도 취업해가지고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뭐 50만 원 찔끔 뭐 주택 청약 하나 정도 저축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소비 습관이 잘못돼서 저축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것만 통제를 하면 물가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줄어들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저축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축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자기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저축을 못하는 것들의 대부분 보면 이거는 꼭 써야 되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들을 보면 다 자기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써야 되고요, 저건 저래서 써야 되고. 그렇게 쓰면 저축 못해요. 둘 중에 하나는 뭔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난 돈도 쓰고 싶고 저축도 하고 싶어. 그건 도둑놈 심보죠. 물론 이제 소득이 적어가지고 저축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소득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지출을 더 줄이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핑계대는 경우가 많다. 나는 월급이 적어서 저축 못해요. 어쩔 수 없이 돈 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못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이를 악물고 절제를 좀 하면 저축을 늘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난 저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 번다라고 보면 이런 분 정도는 그럼 얼마 정도 좀 저축을 해야 잘했다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얹혀 살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거비가 일단은 네, 월세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각종 공과금 안 들어가죠.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이런 거 지금 안 들어가죠. 그리고 인터넷 요금 뭐 이런 거 다 사실 집에서 보험료도 부모님이 내주시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돈 버니까 가지고 오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경우 애는 저축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300 버신다? 이런 분들이 진짜 아껴 쓰면 뭐 200만 원을 훌쩍 넘겨가지고 저축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집은 지방이고 어쩔 수 없이 서울 정도에 취업을 했는데 서울은 이제 대중교통이라도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지방 변두리에 있는 뭐 지사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차를 또 사야 되기 때문에 뭐 월세에다가 차량 유지비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300만 원 벌면서도 빠듯한 경우 많이 있어요. 물론 빠듯하다는 게 한 푼도 저축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한 100에서 150만 원은 기본적인 생활비로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셔서 이거는 월급을 얼마 이상은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일단 최소한 부모님께 얹혀 사는 사회초년생이다 라고 한다면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하는 걸 목표로 삼고 거기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조금씩 비율을 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금액으로 따진다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씩은 저축하셔라. 사회초년생이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강의나 이런 데 다녀보면 100만 원 이상 저축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한 절반 이상 손드는 집단이 사회초년생밖에 없어요. 과장 부장 되면 월급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저축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아이 낳고 결혼하고 하다 보면 100만 원 저축 힘들어요. 오히려 그분들의 저축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월급 많아지면 나는 그때 가서 저축해야지 라는 건 망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습관이 처음부터 제대로 들지 않으면 월급이 늘어나도 지출이 늘어날 뿐이지 저축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저축을 하기 쉬울 때가 사회초년생일 때 그때라도 저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최소 저축액은 10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네. 사실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 100만 원이 아니라 83만 3,333원이 돼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모이니까. 그런데 일단은 100만 원씩 저축해서 1년에 1,200만 원이라도 모아봐라. 1,000만 원 단위 뒤에 공이 7개 붙는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그 재미를 느껴보면 그 다음엔
다음 단계 3천만 원. 그러면 좀 목표가 구체화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초년생 때는 쓰는데 바빠가지고 그렇게 잘못하다가 보면은 100만 원 저축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년생 때 저축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예. 소비 습관을 잘못 들이는 바람에 그게 특히나 이제 사회 초년생 때 갖추어진 그 소비 습관이 이게 쭉 가잖아요. 그냥 30평대 집에 살다가 18평 집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소나타 타다가 아반떼 타기 쉽지 않습니다. 삶의 질이 확 떨어지죠. 네. 차가 없던 분들은 차가 있었다가 없는 불편함을 모르는데 사면은 다시 돌아가기 힘들어요. 모든 소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편안함을 딱 맛보면 인간인지라 본능적으로 그 편안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당연한 소비가 돼버립니다. 그만큼 저축 못하는 건 그게 당연해지는 거죠. 정말 정확하게 너무 자린고비처럼 얘기했네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 네, 좋습니다. 돌려말하지 않았죠. 그 가계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네. 지금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정지출이 있고 변동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기준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렇죠. 한번 보시고 네. 아, 이게 진짜 고정지출인지 고정지출에서 좀 줄일 건 또 없는 건지 아하, 체크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오는 가계부는 저희 이제 월부 회사 직원의 가계부를 네, 이제 한번 체크해드리려고 네. 가져와 봤습니다. 도움될 수 있는 얘기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면서 600만 원 맞벌이로 버시는 게 낮은 네. 소득은 아닙니다. 바로 한 칸 밑에 나오는 게 자동차 할부예요? 자동차 할부를 100만 원이요? 차가 몇 대시지? 한 대겠죠. 한 대를 자동차 할부를 100만 원으로 하신다면은 중형차 5천만 원짜리를 5년 정도 하셨거나 아니면 무슨 뭐 준중형 2천만 원대 차를 2년 할부로 하셨나? 짧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거 눈에 밟히는 것 중에 하나고. 아이가 있으면 네. 차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있기는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돼요. 애기 아프면 어떡해요? 뭐 택시 타고 가면 된다. 요즘에 택시 잘 잡히는 곳에 사시는 것 같은데. 저 정도면은 그냥 택시를 매일 타고 다니실 돈이긴 한데, 물론 이제 사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게 중고는 아니라고 봐요. 차는 절대 자산이 아닙니다. 휴대폰 같은 거예요. 휴대폰 너 얼마 모았어 자산? 그러면 내가 갤럭시 뭐 Z 플립을 샀는데 이게 출고가가 140만 원이니까 지금 뭐 감가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있나? 안 그러잖아요. 맞아요.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집에 있는 진공청소기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야 됩니다. 이동기기. 그렇죠. 이동기기인데 좀 폼나고 이동수단일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용 지출을 최소한 줄여야죠. 최대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중고차를 사시는 게 맞을 텐데 저게 중고차 할부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상하고 차값이 비싸거나 일단 저거 눈에 밟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세자금 일단. 대출 이자가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인데 뭐 이율이 요즘에 높다고 해도 한 6%를 가정했을 때 4억 정도 대출 받은 거? 4억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이면은 그걸 풀로 받았거나 아니면 내 돈 한 1억이나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 정도 집에서 사시는 건데 저것도 좀 그래요. 그 지역에 사는 게 당연해야 된다면 강남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 경기 남부에 뭐 그런 곳들 있잖아요. 거기서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전세가 이만큼이에요. 뭐 월세는 한 120 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 살 게 아니라는 거죠. 주거비로 하기엔 좀 과한 부분이 과합니다. 있다. 과합니다. 차라리 진짜 저거 수준을 확 낮추셔야 돼요. 오히려 서울 안에 진짜 오래된 빌라들. 그런데 환경 안 좋아요. 환경 좋고 신축 아파트에 30평대에 지하 주차장 있고 주차장에서 집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에 살려면 다른 거 포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런 집을 내가 거주가 아니라 직접 사시려면은 지금은 90년대 지어진 벽돌 빌라에 엘리베이터도 없네 하는 그런 곳에 월세를 확 낮춰가지고 사시거나 더 훨씬 저렴한 곳으로 살 수 있거든요. 인서울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문제라면은 그렇게 차라리요. 생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요. 출퇴근 시간 뭐 이런 거 걱정된다면 차라리 서울에 빌라 월세, 그러니까 빌라 전세 무서워요. 월세 사세요. 그러니까. 네, 월세 전세 사시면 사기 돼요. 무서우면 네, 무서우면. 월세를. 네, 그렇게 사셔야 맞춰야죠. 주거 환경은 물론 떨어집니다. 근데 다 갖출 수 없어요. 통신비 20만 원, 핸드폰, 인터넷 물론 써야죠. 근데 요즘에 알뜰폰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7개월 무료짜리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한 달 데이터가 10기가인데 10기가 넘어서서는 속도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건 나오겠지만은 거기에서 그럼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쓸 거야 해도 한 달 요금 뭐 19,800원짜리 그런 걸로 둘이서 쓰시면 핸드폰 요금 5만 원 안쪽으로 충분히 끊습니다. 벌써 15만 넘게 네, 빠지네요. 저기서 인터넷 세이브할 수 한다 있어요. 해도. 네. 렌탈비 이게 정수기 저는 솔직히 집에 정수기 없습니다. 정수기 없어요. 뭐 놀라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수돗물 끓여 먹어요. 보리차 넣고. 아니 보리차도 안 넣어요. 사실 그거 귀찮아가지고 솔직히 아리수 괜찮아요. 제가 이제 전공이 또 환경공학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수 처리 시스템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냥 바로바로 마셔도
정말 탈 안 나게 만들었는데 물론 그 수돗물이 오면서 오는 그 수도관, 상수관, 배관이나 그다음에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오래된 빌라 맞아요, 거기에 이제 맞아요. 관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정수기 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타협하면서 정수기도 렌탈, 매트리스도 렌탈, 뭐 요즘은 뭐 비데도 렌탈. 맞아요. 렌탈이 엄청 많더라고요. 매트리스 렌탈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거를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어차피 매트리스 내가 지금 사게 되면은 뭐 50만 원, 돈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이거 한 달에 뭐 6만 원 아니면 5만 원 요만큼만 주면 1년 정도 쓴 다음에는 새 걸로 교체해 준대요. 아니요, 매트리스 좋은 거 사가지고 5년 쓰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저렴한 거 사가지고 별 문제 없으신 분들 많아요. 렌탈이라는 거는 이 회사에서 이익이 되니까 렌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회사의 이익이면 곧 나의 손해라는 나의 손해. 물론 좋죠. 아,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소비예요. 그럼 다른 거 포기해야 돼요. 미래의 노후를 포기한다거나, 부자 되는 걸 포기한다거나. 구독료, 지금 다 넷플릭스, 걸리네. 넷플릭스, 유튜브. 솔직히 저거는 이제 문화생활비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저는, 예, 광고 없이 보는 거. 광고 없이 보는 거. 저는 그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이씨 보거나 구글 계정이 지금 한 17개인가 있어요. 아, 이거 한 번씩 3개월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1개월 무료. 아, 1개월 무료. 1개월인가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 등록을 해놔야 돼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1개월 무료 끝나면은 딱 결제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스케줄러에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내일 구독 이거 1개월 무료 끝. 그러면 그거 딱 자르고 구글 계정 하나 새로 파가지고 유튜브 들어가면 바로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보다 보면 1개월 무료 체험하세요. 아유 얼마든지요. 근데 사실 유튜브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도 저희 이제 채널이 110만인데 네. 저도 유튜브 그냥 광고 있는 거 보거든요. 아니 광고 있는 거 광고 건너뛰기 계속 누르면서 봅니다. 그래요. 그거 뭐 5초 못 기다려요. 넷플릭스랑 유튜브 저런 구독들 특히나 무슨 넷플릭스 말고도 뭐 디즈니 애플 TV, 뭐 네. 디즈니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많아요. 그거를 다 해놓으면 언제 봐요, 도대체? 난 그것도 희한해. 그걸 다 볼 시간이 있나? 화내지 마요. 네. 언제 보지? 내 삶의 유일한 낙이에요라고 한다면 좋아요. 그것만 있으면 돼. 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저것만 한다면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성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그런 거 없고 찔끔찔끔 쌓여가지고 저렇게 많은 지출이 일어납니다. 보험료, 부모님 플러스 아이 30만 원? 이것도 약간 과한 수준이에요. 팁으로 그냥 보험료의 적정 수준은 저거 버리는 돈입니다. 보험은 아프거나 다치지 않으면 못 받는 거니까요. 만기 되면 받는 것들 10,000원 낼 돈으로 15,000원 내는 거예요. 더 비싼 돈 내고 만기 돼서 받는데 그 만기가 막 80세, 100세니까. 그래서 보험료는 버린 돈이라고 생각하고 나이 곱하기 한 3,000원에서 3,500원. 그러니까 20살이 가입한다 그러면 네. 3,000원이면은 6만 원에서 75,000원. 요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과한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뭐 종신보험, 변액, 유지보수 이런 거는 아우 절대 하면 안 되고. 적금인데 그것도 적금이라고.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자꾸 속여파는 행위가 벌어져서 금감원에서도 이거 진짜 뭐라고 많이 하는데 절대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자산 아니다. 그냥 암 걸렸을 때, 아팠을 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비하는 거 사고라든가. 왜냐하면 돈이 없을수록 보험이 더 필요하긴 맞아, 해요. 맞아. 좀 빌 게이츠가 보험 가입했겠어요. 그럼 내 돈 주고 치료 받으면 되는데 그 보험금 얼마나 나온다고. 그러니까 없는 상황일수록 병원비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맞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야죠. 실손보험이나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막 30살에 가입한다면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이걸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오, 고정 지출이 지금 다 손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정말 고정 지출이라고 해놔서 못 줄입니다라고 해놓은 게 275만 원이면 한 분의 월급은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안 됩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하셔라. 절반은. 네. 왜냐? 외벌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벌이가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명이 진짜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저축하려면. 혹시 PD님인가? 이거? 네네. 품위유지비라는 말도 참 멋있죠. 헬스장 2인권이 한 달에 30만 원인 거죠? 그렇죠. 생활비 60만 원. 생활비 60만 원? 기타 뭐 자파나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뭉뚱그려서 포함하는 생활비. 저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생활비에는 의료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기타 짜잘한 뭐 식료품비 외에 생필품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맞아요. 수 있는데 저렇게 생활비로 뭉뚱그려보면 결국은 저거 카드값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뭐 돈 얼마 쓰셨어요? 뭐 200만 원 썼는데요. 뭐 했었어요? 100만 원은 카드값이고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카드값이라는 거 내가 지난달에 외상하고 갚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라는 뜻인 건데 생활비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이것도 지금 뭔가 구체적으로 안 보이고 있다는 거. 식비, 배달, 집밥. 3인 가구에서 100만 원이면은 많다고 보이긴 하는데 근데 아이는 분유만 먹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분유나 분유 그 기저도 외에 또 이제 약간의 이유식 정도. 했죠.
과하기도 하는데 이해는 돼요. 맞벌이 하는 가정에서 솔직히 장 봐가지고 다 해먹기도 맞아요. 누가 해요? 맞아요. 피곤하고. 맞아. 그리고 그렇게 두 분이서 맞벌이하고 뭐 하고 퇴근하면 이만큼 해놔도 썩어서 버리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소소하게 차라리 사 먹거나 하는 게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조금 과하다. 과하고 배달이 아니라 저는 포장, 방문 포장. 요즘에 배달비도 많이 오르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배달보다는 방문 포장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할인도 해주고 콜라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방문 포장 해가지고 안면 좀 몇 번 띄고 안녕하세요 뭘 하면은 치즈볼이라도 하나 넣어줘요. 치즈볼에도 하나 넣어주고. 차량 유지비 이거 어쩔 수 없는 소비고요. 문화생활비 가족나들이 이거는 행복을 위한 소비니까 네 오케이 인정. 아기용품 이런 것도 나가고. 차라리 변동지출이라고 하시는 게 고정지출인데요. 못 줄이는 것들. 관리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분의 느낌의 변동지출은 이번 달 관리비 다르고 다음 달 관리비 다르구나. 이 느낌이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느낌인데 의미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고정적으로 써야 될 돈이 아니라 내가 줄일 수 있는 돈. 그래서 변동이 가능한 돈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이 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줄이셔야 된다. 용돈? 그쵸. 이게 사실 품위유지비죠. 30대라고 하셨나요? 뭐 대리님, 과장님 정도 됐을 텐데 밥 먹고 그치,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정도. 더치페이가 아니면 내가 한 잔 살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막 쭈삣쭈삣 해가지고 뭐 나는 안 마실래 뭐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소장님이 완전 짠돌이처럼 아끼자는 식은 아니시네요. 적정 수준 그래도 어느 정도.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하면 안 되죠. 나 혼자 아끼는 건 괜찮아요. 나 혼자 어디 마트 가가지고 간장을 한 병 사더라도 100ml당 단위 가격들 있잖아요. 이거는 456원이고 이건 470원이네. 이게 뭐 보니까 뭐 성분이 뭐네. 에이씨 먹으면 어차피 짠 건데. 그런 거 아끼는 건 누가 봐요? 옆에서? 그런 건 짠돌이처럼 하시되 그래도 쓸 돈은 쓰자는 거죠. 밥 얻어먹은 거 한 번 있으면 두 번은 쓰는 거고. 자, 여기 이제 내 집 마련 위한 적금이 있는데 네, 드디어 적금합니다. 마이너스 50만 원인데요? 이거는 뭐 있는 돈 헐어가지고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금은 이미 이제 12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이미 드러나 버렸어.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돈이 안 남으니까 뭐 마통이나 뭐 이런 거에서 딱 맞는 수준으로 소비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러면 이제 미래는 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금이라는 거에 아마 이분들 그거 하고 계실 거예요. 자기 위로. 그래도 우리 적금 붓고 있어. 그렇지. 아니에요. 이거 의미 없어요. 전혀 의미 없고 소비부터 줄이셔야 되는 것이고 저걸 마통을 쓰고 계시다면 정말 큰일인 거고 그리고 50만 원씩 적금 부으면 1년이면 600입니다. 10년 부어야 6천이에요. 30년 동안 부어야 1억 8천. 네.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죠. 100만 원씩 적금 부어도 해봐야 3억 6천? 이걸로 뭐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저축해봐 의미 없네. 근데 적금이라는 건 코크님도 아시잖아요. 일단 종잣돈이 뭐 얼마라도 있어야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적금을 붓는 거. 나 적금 부어가지고 부자 돼야지. 저걸로 집 사야지. 내 집 마련 위한 적금. 계약금이라도 내야죠. 어디 가가지고 뭐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 소액의 갭은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적금을 붓는 건데 그것도 한참 모자라다. 그러면 이 수준에서 지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월급이 올라가면 뭐 저축 더 할 것 같아요? 애기 교육비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를 악물고 소비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나는 600 버는 사람이 아니라 300 버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머릿속에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직원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정말 냉정하고 아주 강하게. 네. 10년 후도 달라질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만 산다면. 네. 제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열을 냈네요. 600 버는 건 진짜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죠. 30대에서 이렇게 맞벌이를 600을 번다는 거는 그래도 꽤 버는 편인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가계부 쓰시는 분들도 단순히 가계부를 쓰고 있고 이게 고정지출이니까 이거는 절대 손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건 아예 보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펼쳐놓고 객관적으로 이게 고정지출인지 변동지출인지를 한번 본인들도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영상을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